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약이 있으면 제가 먼저 먹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좋은 약이 있으면 뭐하러 입원을 하셔서 약을 먹겠냐고.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김준현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건역내혈관센터에서 뇌졸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박혜진입니다. 뇌졸중은 초반에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후에 약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희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뇌졸중 환자들이 태어나기 전에 뇌졸중 교육이 왜 필요한지, 어떤 분들께 받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뇌졸중 교육의 선구자이신 박혜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뇌졸중 교육 맡으신 지 이제 올해로 몇 년 되신 거죠? 뇌졸중 교육 업무를 한 거는 2년 정도 되겠습니다. 한 달에 100명 정도라고 치면 환자만 2,400명, 보호자를 치면은 한 5,000명은 넘겠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도 네. 많으실 텐데요. 교육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뇌졸중 교육은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나서 퇴원 계획이 세워진 후에 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과정은 개별 교육과 소그룹 전문 교육 두 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교육은 환자 상태가 위중하거나 환자분이 고령이신데 보호자분 상주가 어려운 경우, 또는 조기 퇴원이나 추가 퇴원 등으로 교육 시간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에 보호자분 방문 시간에 맞춰서 개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소그룹 전문 교육은 환자나 보호자분이 교육 시간 예약이 가능하신 분으로 미리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경과 전임의 선생님과 대상자 교육 시간, 개별 맞춤 교육 사항 등을 미리 조율하고 나서 시행하게 됩니다. 소그룹 전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임의 선생님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내 영상 설명을 직접 들을 수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소그룹 전문 교육을 받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훨씬 더 바람직하거든요. 그렇죠. 개별 교육에 1대1로 맞춤 교육을 하니까 좀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소그룹 교육이 전문의가 직접 네. 설명을 하니까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일 텐데 네. 환자분이 선택하기는 어렵고 그에 맞는 최적의 교육을 한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환자가 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네. 어떤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뇌졸중 진단을 받고 신경과로 입원한 환자들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원 중에 교육을 못한다 하면은 저희가 퇴원 연계라고 해서 퇴원하고 나서 처음에 외래로 왔을 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 보호자 함께 받나요? 아니면 보호자분이 받나요? 입원 환자 그리고 보호자분 함께 교육받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 환자 상태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환자, 보호자 함께, 만약에 환자분이 위중하시거나 고령이라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젊은 보호자분 1인 이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육 내용은 어떤 거를 주로 가르쳐 드리고 계신지요? 개별 교육 때는 교육 간호사가 1대1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뇌졸중의 개념이나 원인에 따른 약물요법, 대상자별에 따라서 복용하는 약물, 퇴원 후에 혈압관리 필요성이나 아니면은 혈압관리 구체적으로 시범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퇴원 후에 위험인자 관리나 생활습관 관리,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라인 상담 같은 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분당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환자와 의료진과의 연락처를 드리는 사업인데 이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네. 주로 환자분들이 관심이 많이 표현하시는 그런 주제들이 있나요? 보통 본인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원인이 뭘까? 젊으신 분들 특히 나는 기저질환이 하나도 없는데 왜 뇌졸중이 생겼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퇴원 후에 업무 복귀를 바로 해도 되는 건지, 약은 평생 먹어야 되는 건지, 약물을 드셨을 때 출혈이나 성기능 장애가 생긴 것 아닌지, 퇴원 후에 바로 운동을 해도 되는지, 등산을 바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골프를 쳐도 되는지 이런 건 문의가 많습니다. 정말 외를 보다 보면은 한 분이 그 질문들을 모두 다 하시기 때문에 50명의 그 질문을 똑같이 받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인데 교육을 잘 받고 태어나신 분들은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좀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보호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나요? 보호자분들은 관심이 다른데요. 얼마나 재발이 자주 되는지, 얼마나 재활치료가 효과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회복이 되는지 이런 거를 물으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약물을 혹시 중단해야 될 경우에는 언제 중단을 하는 건지,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입원했을 경우에는 뇌졸중과 인지장애에 관련해서 뇌졸중이 걸리면은 치매가 빨리 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 뇌졸중에 특별히 좋은 음식이나 운동이 있는 건지, 특히 건강보조식품 문의가 많으세요. 오메가3나 아니면 혈행 개선제, 한약이나 홍삼, 공진당 같은 걸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은 정말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언제 홈쇼핑에서 어떤 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막 물어보시고 네, 좀 맹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떤 분이 이제 홈쇼핑을 보셨는데 어떤 약을 먹으면은 혈관 청소를 해주신다고 고지혈증이 싹 낫는 거 아니냐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약이 있으면 제가 먼저 먹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약은 없고 사전에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돈 주고 사기보다는 누가 사주면 드시고 이건 꼭 환자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교육하면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신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인 약물 복용. 절대로 우리 신경과에서 처방하는 항혈소판제제나 항응고제를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험인자나 생활습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은데, 특별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혈압 관리를 규칙적으로 잘 체크하시는 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잘 하시는 거, 뭐 식이나 운동 관리,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뇌졸중 증상이 생겼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빨리 대처하는 거, 119를 불러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뇌졸중 센터가 있는 병원 응급실로 방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재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쩔 수 없이 약을 잘 드셔도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증상 생기고 최대한 빨리 119를 통해서 오시게 되면 바로 또 개선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떤 증상이 재발의 증상인지, 이런 증상은 굳이 응급실 오실 필요가 없다, 이런 재발에 대한 교육 상당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교육하시면은 환자분들이 비용을 내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비용은 없나요? 저희 병원에서는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아, 그럼요. 혹시 뭐 보람 있었던 경우들은 없으세요? 상당 부분이 지식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을 들은 후에 너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 번 더 들을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궁금한 거를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교육 효과 부분에서는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한 200배 정도는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이나마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혹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할 때 매일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하신다거나 스스로 비관해서 우울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뇌졸중은 본인의 위험인자 관리나 약물 복용, 증상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따라서 2차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란 걸 늘 생각하고 생활습관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환자분들이 퇴원하시고 나서 궁금한 사항들을 저희에게 전화로 연락 주시는 한라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뇌졸중 교육에 대한 1편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